네, 이번 시간에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이제 기본적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 하면, 사회나 이제 개인에게 해로운 조건,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 문제라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개인의 문제가 어떤 그 사회 문제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단지 개인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떤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사회 문제는 개인 또는 사회에 이제 피해를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젠다형 프로젝트 10대 과제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 역량 혁신이나 이제 안전 및 범죄, 빈곤, 여가, 환경, 마을 공동체 강화, 고령사회, 인권 다문화, 혁명 존중, 평화 통일, 직접 선정 주제.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뭐 10대 과제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영향력 있는 집단의 사회 문제 규정은 무엇이냐? 자, 어떤 것이 이제 유해 조건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의 수가 적으면 사회 문제가 되기 어렵다. 관련된 사람의 수가 적으면 사회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그 사회 문제가 모든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면 사회 문제가 아니라 뭐다? 개인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업자 수가 극히 적을 경우에 실업은 사회 문제가 되기 어렵다. 그렇죠? 뭐 임금 노동자가 100만인데 거기서 실업자가 10명이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밑에 보시면 문제가 만연되어 있어야만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과 그 문제의 심각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아용 침대에서 아이의 질식사는 그 부모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봉착하는 부모가 뭐예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어떤 조건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사회 문제로 인정되어야 사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문제로 새로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보면 성차별이 과거에는 사회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운동단체와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성차별의 이제 부당성을 주장한 이유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 문제로 규정해야 사회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뭐예요? 힘 있는 집단의 가치와 기준을 침해했을 때는 또 사회 문제로 규정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영향력은 뭐냐? 일단 사람 수가 많아야 되겠죠.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의 수 넘버, 그 다음에 강도, 스트렝스, 그 다음에 권력, 파워.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회 문제가 집단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단 행동이란 사람들의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서 파업이나 데모, 대중 홍보, 로비, 뭐 이익 집단 결성 다양한 것을 여기 만들죠. 자, 이것이
어떤 이제 유해 조건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얻어서 사회 문제의 어떤 해결책의 변화를 시키거나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운동, 그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상당 기간 등의 아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놓은 그 사회 문제 해결책은 이제 매우 다양하고, 이 해결책이 다양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제 해결책에 제시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의 시각, 유형이나 이제 범위적인 측면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적인 시각이 있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제 개인의 특성으로 찾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이 이제 마약 복용의 원인을 그의 어떤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찾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구조적인 시각은 뭐예요? 사회 구조에서 찾는 거죠. 자, 마약 중독자 수가 풍요한 사회일수록 많다는 데 착안해서 풍요한 사회 구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을 복용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측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비난론, 이것은 개인의 결함에 있는 거고, 어떤 체제,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있나고, 이런 이제 그 시각이나 유형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 유형을 보면 이제 일탈 문제, 그 다음에 해체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체제,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의 어떤 지형 문제, 그 다음에 불평등, 그 다음에 사회제도 문제, 뭐 노동 문제나 가족, 교육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 문제 유형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유형에 맞게끔 또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유형에 맞는 만큼 그 대체에 대한 상호 간에 그 논의하고 진행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곤란과 이제 공적 쟁점은, 개인적 곤란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 때문에 야기되거나 그를 둘러싼 이제 가까운 주변들 사람들의 관계가 있겠죠. 이제 사회생활의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사적인 문제가 되겠고, 자, 공적 쟁점은 뭐예요? 사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이제 사회 전체나 사회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그 공적 쟁점 어떤 차이점을 보면, 예를 들면 자, 인구 10만 명 도시에서 단 한 명만이 실업자가 되었다면, 이는 그 실업자가 얻는 극히 뭐예요? 개인적인 곤란이죠. 그런데 자, 5천만 명의 고용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1,500만 명이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는 뭐예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공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곤란과 공적 쟁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혼동적인 요소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